충격적으로 이 정도로 던졌는데도 승리가 없었습니다. 오타니 슈에이가 또 한 번 압도적인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4경기 연속 상대 타선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허탈함이 먼저였습니다. 왜 이런 경기가 반복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KBO 야구 허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운드 위에서 완벽에 가까웠던 오타니 슈에이, 하지만 끝내 웃지 못한 경기, 그리고 이정후, 김혜성, 무라카미 무네타카까지 하루 동안 쏟아진 메이저리그 주요 장면들을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오타니 슈에이의 질주가 또 이어졌습니다. 앞선 3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 6이닝 비자책, 그리고 6이닝 1실점. 이미 흐름 자체가 대단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보다도 더 강했습니다. 6이닝 동안 탈삼진 7개 볼넷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점도 끝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4경기 연속 압도적인 호투였습니다. 최근 4경기 성적만 놓고 봐도 24이닝 동안 단 한 점의 자책점만 내줬습니다. 볼넷 허용도 극히 적었습니다. 평균 자책점은 리그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피안타율 역시 정상급입니다. 지금 오타니는 그냥 좋은 투수가 아닙니다. 리그에서 가장 날카로운 공을 던지는 투수 중 하나로 완전히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던져도 승리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타니는 경기 초반부터 포심 패스트볼의 힘으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특히 포심의 위력이 엄청났습니다. 타자들이 알고도 못 칠 정도였습니다. 잡아낸 아웃 가운데 무려 14개를 삼진으로 처리할 만큼 공 하나하나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1회에는 안타 2개를 맞으며 잠시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이후 4회까지 10타자를 연속으로 범타 처리했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타이밍을 맞추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정후의 첫 타석도 쉽지 않았습니다. 첫 대결에서는 시속 100마일짜리 강속구에 헛스윙 삼진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오타니의 직구 구위가 평소보다 더 살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회의 선두 타자로 다시 들어선 이정후는 초구 낮은 스위퍼를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라이크 판정이 나왔지만 이정후가 챌린지를 걸었습니다. 결과는 볼 침착한 대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몸쪽 강속구에 결국 투수 앞당볼로 물러났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오타니의 공은 단지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자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고 존 안팎을 오가며 판단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6회가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체프먼에게 안타를 맞았고 이어서 데퍼스에게 장타를 허용하며 2사루 3루의 실점 위기에 몰렸습니다. 데퍼스는 원래도 오타니를 상대로 쉽지 않은 흐름을 보여왔던 타자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앞선 타석에 이어 또 한 번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첫 타석에서는 99마일 공을 받아쳤고 세 번째 타석에서는 스플리터까지 공략해 안타로 연결했습니다. 분명히 분위기는 보스턴 쪽으로 기울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타니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슈미트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가장 위험한 장면을 가장 강한 방식으로 정리해버렸습니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오늘 오타니의 집중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충분히 설명됐습니다. 강조하며 위기에서 더 강해진다는 말, 오늘은 딱 오타니를 위한 표현이었습니다. 이날 포심과 스위퍼는 정말 맹위를 떨쳤습니다. 포심 평균 구속은 98.8마일, 이 수치는
올 시즌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100마일 이상 강속구도 7개나 나왔습니다. 구속만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전수도 놀라웠습니다. 데뷔 시즌에 평균 2164회전 정도였던 포심 회전수가 올해는 2468회전까지 올라왔고 오늘 경기에서는 무려 2537회전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포심은 보통 회전수가 높을수록 공 끝이 더 살아 보입니다. 타자 입장에서는 공이 떠오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팔각도가 낮은 유형의 투수는 예외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회전수와 직구 위력이 꽤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회전수라는 게 억지로 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극단적인 몸 관리와 정교한 투구 메커니즘, 그리고 반복 훈련이 아니면 쉽게 만들 수 없는 수치입니다. 지금 오타니는 단순히 재능만으로 던지는 단계가 아닙니다. 몸을 완전히 다시 만들고 투구 자체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결과를 매 경기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승리는 없었습니다. 이게 오늘 경기의 가장 답답한 핵심입니다. 오타니가 마운드에서 내려간 뒤 흐름은 급격하게 흔들렸습니다. 7회 선두 타자로 나온 이정후가 좌완 드라이어를 상대로 좌전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속 92마일 포심을 결대로 밀어친 깔끔한 타격이었습니다. 이 안타가 결국 경기 흐름을 뒤집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이후 무사 2루 상황에서 감독은 길버트에게 희생번트를 지시했습니다. 주자를 보내고 득점권을 만든 뒤 베일리에게 승부를 맡긴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베일리가 3런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순식간에 경기 흐름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오타니가 그렇게 버텨낸 경기였는데 불펜이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더 답답한 건 이 장면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버츠 감독이 신뢰하고 있는 드라이어는 토론토전에서도 오타니의 승리를 날려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비슷한 그림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다저스는 또 한 번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시즌 초반 무섭게 치고 나가던 팀 분위기도 조금씩 삐걱대는 느낌입니다. 연패가 길어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겨야 할 경기를 놓치는 패턴이 반복되면 팀 전체 흐름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자이언츠는 마무리 쪽에 흔들리는 장면이 있었음에도 최근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팀 흐름이 확연히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오타니는 타자로서는 조금 아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앞선 3경기에서 6타수 1안타, 볼넷 3개를 기록했지만 오늘은 4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결국 이어오던 53경기 연속 출루 기록도 여기서 멈췄습니다. 그만큼 투수로서는 완벽에 가까웠지만 타자 쪽에서는 숨을 고르는 날이었습니다. 반면 이정후는 숫자 이상으로 의미 있는 안타를 남겼습니다. 3타수 1안타. 겉으로 보면 평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타 하나가 바로 3득점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경기를 흔드는 가치 있는 안타였습니다. 이정후 특유의 간결하고 침착한 타격이 결정적인 순간에 빛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혜성은 3타수 무안타. 삼진도 여러 차례 나오면서 끝내 출루에 실패했습니다. 아직은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구위와 패턴을 조금 더 적응해가야 하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천천히 누군가는 흐름을 이어가고 누군가는 버티고 누군가는 아직 적응 중입니다. 한국 선수들의 하루도 이렇게 선명하게 갈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지금 메이저리그를 뒤흔드는 이름이 있습니다. 무라카미 무네타카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미친 페이스입니다. 무라카미는 이날도 홈런을 터뜨리며 무려 5경기 연속 홈런을 이어갔습니다. 신인으로서는 메이저리그 타이 기록에 해당하는 대기록입니다. 지금 홈런 수는 10개 리그 전체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특히 개막 후 첫 24경기에서 10홈런을 터뜨린 기록은 일본 선수 역사에서도 새 기록 수준입니다. 오타니 쇼헤이보다도 더 많은 홈런을 같은 시점에 때려낸 셈입니다. 이건 그냥 반짝이 아닙니다. 타격 내용 자체가 굉장히 묵직합니다. 이날도 4타수 3안타. 이제는 홈런만 많은 타자가 아니라 단타 생산력까지 함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타율은 2할대 후반, 출루율은 4할을 넘나들고 장타율과 오페스도 리그 최고 수준입니다. 즉, 한 방만 노리는 타입이 아닙니다. 맞히는 능력, 고르는 능력, 멀리 보내는 능력까지 전부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 투수 입장에서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놀라며 홈런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제는 아예 타석 전체가 공포가 됐습니다. 무라카미의 폭발은 메이저리그 전체 판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 이 흐름이 더 이어진다면 올해 신인왕 경쟁은 물론이고 리그 전체 강타자 구도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양키스도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팀은 5연승을 달렸고 보스턴을 상대로 또 한 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스턴에 유독 강했던 투수들이 양키스 유니폼을 입은 뒤에는 흔들리곤 했던 과거와 달리 프리드는 달랐습니다. 이날 프리드는 2회 무사히 3루라는 큰 위기에서 연속 3진으로 이닝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8이닝 무실점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양키스 이적 후 보스턴전 성적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반면 보스턴 선발 수아레스는 로서리오에게 3런 홈런과 희생 플라이를 내주며 4점대 후반 이닝 4실점으로 흔들렸습니다. 보스턴은 연이틀 영봉패는 피했지만 타선의 답답함은 여전합니다. 새로운 3루수 더빈을 포함해 전체 타선이 아직 무게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키스는 또 하나의 변화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전통을 하나씩 내려놓고 있는 가운데 대체 유니폼 도입까지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동안 홈과 원정, 두 종류 유니폼만을 고수해온 팀이기에 상징성 면에서도 꽤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스탠턴은 네이비 블루 상의와 시티 커넥트 유니폼은 입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어제 홈런과 2루타를 쳤던 스탠턴은 오늘도 2루타 2개를 기록하며 좋은 타격감을 이어갔습니다. 매츠는 길고 답답했던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미네소타를 상대로 힘겹지만 중요한 승리를 챙겼습니다. 무려 12연패 끝에 나온 승리였기 때문에 팀 분위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선발 홈스가 7이닝 2실점으로 버텨줬고 벤토스가 8회 말 결승타를 터뜨리며 결국 경기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마무리 쪽에서는 위번이 데빈 윌리엄스를 대신해 올라와 1.1이닝 동안 탈삼진 3개를 잡아내며 깔끔하게 경기를 닫았습니다. 다만 매치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소토가 돌아오자마자 조금씩 타격감을 끌어올리던 린도어가 종아리 통증으로 교체됐기 때문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큽니다. 팀 중심을 잡아줘야 할 선수가 막 살아나던 타이밍에 멈춰섰다는 건 라인업 전체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15경기를 쉬고 돌아온 소토는 3타수 1안타, 볼넷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출루 자체는 해냈지만 시즌 첫 도루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지난해 소토가 상당한 도루 성공 수치를 보여줬다는 걸 생각하면 조금 의외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래도 복귀전으로 보면 완전히 나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문제는 결국 매치 타선이 이 흐름을 얼마나 이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한 경기 이겼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컵스는 필리스를 상대로 7대2 승리를 거두며 상대를 8연패에 빠뜨렸습니다. 브래그먼은 3루타를 포함한 멀티히트를 기록했고 스즈키 세이야는 이틀 연속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부시도 시즌 첫 리드오프 홈런을 신고했고 PCA 역시 4만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컵스는 그동안 침묵하던 선수들이 하나둘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잘하던 선수들만 유지되는 팀보다 부진하던 선수들까지 올라오는 팀이 결국 길게 갑니다. 반대로 필리스는 최근 2승 12패, 정말 심각한 하락세입니다. 한때는 버티는 힘이 있는 팀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투타 모두에서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슬럼프라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애틀랜타도 홈런 4방을 앞세워 워싱턴을 꺾었습니다. 볼드윈과 올스는 나란히 시즌 7 호포를 쏘아 올렸고 느린 출발로 걱정을 샀던 해리스는 무려 2방을 몰아쳤습니다. 여기에 아쿠냐 주니어와 라일리까지. 완전히 살아난다면 애틀랜타 타선은 다시 리그에서 가장 위협적인 라인업이 될 수 있습니다. 강조하며 이 한 명이 아니라 줄줄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막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워싱턴 쪽에서는 우드가 또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전날 2타수 1홈런, 4사구까지 기록했던 흐름을 이어 이번에는 시즌 9호 홈런으로 리그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아주 무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는 졸리토와 계약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올해 연봉은 150만 달러, 내년에는 800만 달러 상호 옵션과 150만 달러 바이아웃이 포함된 조건으로 사실상 1년 3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입니다. 샌디에이고는 이미 선발 자원이 적지 않습니다. 머스그로브, 캐닝까지 포함하면 피베타를 빼더라도 계산 가능한 선발이 꽤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올리토까지 들어오면 가장 위험해지는 자리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로테이션 경쟁은 이제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압박을 가장 크게 받을 선수 중 하나가 최근 흔들린 투수들일 수 있습니다. 쿠어스필드에서 2.2이닝 동안 8안타, 볼넷 3개, 사실점으로 무너진 투수의 모습은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였습니다. 스가노 도모유키는 다시 반등했습니다. 시즌 초반 3경기에서는 좋았지만 지난 다저스전에서는 4이닝 동안 9안타, 5실점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기온과 환경 적응 문제까지 거론될 정도였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달랐습니다. 52.2이닝, 탈삼진 4개, 1실점. 그리고 승리까지 챙겼습니다. 이로써 시즌 성적은 5경기 2승 1패, 평균 자책점 3.42가 됐습니다. 스가노는 쿠어스필드를 극복하기 위해 자이로 슬라이더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좋은 공 하나만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구종 조합도 바뀌어야 하고 생존 방식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510만 달러 계약이라는 조건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흐름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에인절스는 또 한 번 소리아노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정말 특이한 흐름입니다. 소리아노가 선발로 나선 경기에서는 6승 무패. 반면 그 외 경기에서는 6승 14패입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만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소리아노는 이날도 5이닝 무실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선발 첫 6경기에서 모두 1실점 이하를 기록한 최초의 투수가 됐습니다. 연속 무실점 이닝도 24.2이닝까지 늘어났습니다. 평균 자책점 역시
0.28까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완벽하게 끝나진 않았습니다. 7회, 불펜이 동점을 허용하면서 소리아노의 6경기 연속 승리는 무산됐습니다. 그래도 에인절스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7회 말, 2사 이상 만루 상황에서 샤누에리 삭슬이 이 루타를 터뜨리며 경기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결국 토론토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까지 만들었습니다. 샤누엘은 이날 홈런 포함 4타점을 올리며 공격의 중심 역할을 해냈습니다. 트라우트도 다시 손맛을 봤습니다. 양키 스타디움 4경기에서 홈런 5개를 몰아쳤던 뒤 홈으로 돌아온 뒤 5경기째 홈런이 없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시즌 8호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홈과 원정의 타격 차이였습니다. 경기 전까지 OPS가 원정에서는 1.238, 홈에서는 훨씬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나온 홈런이라 더 반가운 장면이었습니다. 이번 장타로 트라우트는 통산 796번째 장타를 기록했고 게럿 앤더슨과 구단 공동 1위가 됐습니다. 이건 꽤 상징적입니다. 에인절스 역사에서 트라우트가 차지하는 위치를 또 한 번 증명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휴스턴은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콜로라도에서 방출됐던 피터 램버트가 6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친 것이 컸습니다. 여기에 알바레스가 1회부터 투런 홈런을 터뜨리며 경기의 균형을 빠르게 잡았습니다. 결국 그 2점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알바레스는 이날 4타수 4안타 2타점. OPS는 무려 1.24에 달할 정도로 무서운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격감이 완전히 올라온 모습입니다. 시애틀은 간신히 에이스 등판 경기 패배를 피했습니다. 난리가 드디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3경기 연속 홈런을 포함해 이번 경기에서도 4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커츠 역시 무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13경기 연속 볼넷에 이어 9회 동점 홈런까지 터뜨렸습니다. 이 흐름은 분명히 심상치 않습니다. 다만 시애틀은 마무리 무뇨스가 블론 세이브를 기록하며 또 한 번 불안한 장면을 노출했습니다. 하지만 9회 말 2사 4루에서 훌리오 로드리게스와 네일러가 연속 적시타를 날리며 결국 승부를 끝냈습니다. 길버트에게는 재미있는 장면도 하나 나왔습니다. 시속 108마일짜리 강한 타구가 몸쪽 유니폼 안으로 들어가는 아주 드문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식 포구가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은 안타로 처리됐습니다. 정말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피츠버그는 텍사스를 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챙겼습니다. 8회 말 동점을 허용하며 분위기가 넘어가는 듯했지만 9회 초에 다시 폭발했습니다. 오닐 크루스의 3런 홈런을 포함해 한 이닝에 4점을 몰아쳤고 그 힘으로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반면 그리핀은 4타수 무안타, 삼진 2개로 또 침묵했습니다. 부진이 꽤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타격 메커니즘이나 접근 방식 자체를 점검해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템파베이는 신시내티전 스윕 위기를 피했습니다. 닉 마르티네스가 8이닝 1실점 역투를 펼치며 팀을 구해냈습니다. 카미네로도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하며 중심 타선 역할을 해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미러키를 꺾은 경기에서는 젠슨이 무실점 세이브를 기록했지만 결코 편안한 마무리는 아니었습니다. 2. 3루 위기에 몰리는 등 한 이닝에만 36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결과만 보면 세이브지만 내용은 꽤 불안했습니다. 볼티모어는 캔자스시티를 꺾고 위닝 시리즈를 만들어냈습니다. 선발 배시가 5.1이닝 5실점으로 흔들렸지만 타선이 그걸 뒤집었습니다. 타베라스와 잭슨이
연속 적시타를 터뜨리며 흐름을 바꿨고 메이오는 이틀 연속 3런 홈런을 장렬시켰습니다. 알론소까지 홈런을 보태면서 결국 공격력으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다만 볼티모어는 여전히 부상 문제가 심각합니다. 할러데이, 웨스트버그, 커스테드, 오닐, 마운트 캐슬까지 주요 자원이 줄줄이 이탈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닝 시리즈를 만들었다는 건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천천히 버티는 팀은 결국 기회를 기다립니다. 완벽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어떻게든 한 번 더 버티기 때문에 살아남습니다. 오늘 메이저리그도 딱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타니는 믿기 어려운 투구를 하고도 승리를 놓쳤습니다. 이정후는 중요한 안타 하나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김혜성은 아직 적응의 시간을 지나고 있고 무라카미는 아예 리그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어떤 팀은 살아났고 어떤 팀은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이 짧은 하루 안에 희망과 불안, 반등과 추락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 시즌이 더 흥미롭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 A.